안녕하세요. 카간지입니다.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만 되면 앞유리가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서 시공하는 유막 제거 작업과 발스코팅 작업에 관한 영상으로 이대로만 하신다면 누구나 쉽게 유막 제거와 발스코팅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막이란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기름으로 된 얇은 막이란 뜻으로 흔히 차량 앞유리가 기름기로 인해 와이퍼를 작동해도 시야 확보가 어려운 현상을 말합니다. 도로의 주재료인 아스콘에도 기름이 있고 노후된 차량에서 누유된 기름도 도로 위에 존재하는데 그 위를 차량들이 다니면서 공기 중에 떠다니던 기름이 유리에 흡착이 되는 겁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우선 유리에 물을 뿌리거나 물에 적신 타월로 유리를 한번 닦아 보시면 물이 묻는 곳과 안 묻는 곳으로 나뉘는데 이때 물이 묻지 않은 부위가 유막이 형성된 것입니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분이 겪는 시행착오 중 하나가 바로 와이퍼 교체하기인데요. 와이퍼 교체는 유막 제거와 발스코팅을 하신 후 해당 작업의 지속성에 효과를 주기 위함이지 직접적인 문제의 해결법이 아닙니다. 그 외에 잘못된 방법은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막 제거 작업에 앞서 차량 유리에 붙은 벌레나 모래 알갱이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간단히 세정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업체에선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유막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데 유리에 스크래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세차용 타월이나 미트보다는 클레이바 또는 클레이 타월을 사용하시는 게 있을지 모를 철분도 제거가 되기에 보다 효과적입니다. 세정 작업이 끝나면 스팀 또는 고압수를 이용하여 헹굼 작업을 진행합니다. 유막 제거 전 단계이니 유리에 존재하는 유막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레나 이물질 같은 스크래치를 유발하는 원인 제거 위주로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이물질 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에어건을 이용하여 유리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기 제거 작업 없이 유막 제거제를 도포하는 업체도 있는데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선 물기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타월을 물에 적셔 꽉 짜준 다음 한 번 더 닦아줍니다. 이것으로 유막 제거 전 이물질 제거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막 제거제를 유리에 발라줄 차례인데요. 저는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포했지만 여러분은 절반씩 나누어 도포하시면 됩니다. 유리에 도포한 유막 제거제를 골고루 문질러 줍니다. 유막 제거제 구입 시 동봉된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하거나 약재 앞부분에 어플리케이터가 붙어있는 일체형인 경우 그대로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절반씩 나누어 도포하신 경우 먼저 도포한 곳 작업 후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운전석을 시공하신 경우 운전석을 마무리한 후 조수석 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을 이용하여 약재를 헹구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클레이바나 클레이 타월을 이용하여 장비가 닿지 않는 모서리 부분과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문질러 주시면 좋습니다. 클레이바와 클레이 타월이 없으실 경우 물기를 꽉 찬 타월이나 물에 적신 매직 블럭을 이용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클레이바와 클레이 타월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문질러 주셔도 괜찮습니다. 과유불급이라지만 이 작업은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하면 할수록 유리합니다. 1차로 약재만 이용하여 유리 전체에 도포 후 충분히 문질러 주신 다음 지금처럼 물을 뿌려주고 2차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더욱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고수합니다. 이 작업을 꼼꼼히 진행해 주셔야 이후에 진행되는 발수 코팅이 유리에 제대로 흡착이 됩니다. 스팀이나 고압수를 이용하여 남아있는 유막 제거제를 제거해 줍니다. 사전 작업과 유막 제거제를 이용한 이물질 제거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세제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압수는 쉽게 제거가 되지만 스팀은 쉽게 제거가 되지 않아 여러 번 분사해 주셔야 합니다. 약재가 충분히 제거가 되면 이처럼 유리 전체에 일정하게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진수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작업은 잘 된 것입니다. 이제 이후에 진행될 발수 코팅 작업을 위해 에어건을 이용하여 남아있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수 코팅제를 바를 때 해당 약재와 물이 만나면 유리에 얼룩이 생기는데 2시간의 경화 시간을 거치는 동안 제거하지 않으면 같이 코팅이 되어 유막 제거 작업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물기를 제거한 젖은 타월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유리 전체를 닦아줍니다. 이후에 마지막 공정인 보호막이 되어줄 발수 코팅제를 발라주게 되는데
전처리 상태에 따라 코팅 효과가 좌우되니 최대한 꼼꼼하게 체크하며 닦아주시면 됩니다. 타월로 제거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전 공정에서 사용한 클레이 바나 클레이 타월을 이용하여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 작업하는 부분은 와이퍼의 노후로 인한 유리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것인데, 앞 공정에서도 제거가 되지 않은 부분을 찾아내어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폴리싱 장비가 닿지 않는 모서리 부분과 측면 가장자리 부분 또한 다시 한번 확인 후 보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작업으로 진행하신 분은 이러한 문제가 없어 추가 작업이 생략되지만 혹시 모를 만일을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발수 코팅을 위한 사전 작업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마지막 공정인 발수 코팅 시공을 할 차례입니다. 어플리케이터에 융을 감싸 주신 후 발수 코팅 약재를 충분히 적셔준 다음 유리에 골고루 도포해 줍니다. 도포하는 중간에 약재가 부족하면 어플리케이터에 약재를 보충해 주신 후 도포하는 과정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발수 코팅 약재와 어플리케이터가 함께 붙어있는 일체형인 경우 해당 제품의 어플리케이터 부분을 유리에 밀착하여 눌러주시면 약재가 나오게 되는데, 약재를 충분히 머금도록 반복해 주신 다음 발라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업체의 시공 영상을 보면 운전석과 조수석을 나누어 한쪽 면만 도포한 다음 버핑까지 마무리한 후 남은 반대쪽을 진행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대로 진행할 경우 발수 코팅제가 유리에 흡착되도록 해주는 버핑 작업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체력 소모도 큽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순서대로 진행하신다면 누구나 손쉽게 발수 코팅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작업성이 편리합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발수 코팅의 성능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도포를 하셨다면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하셨으니 조금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 정도 이대로 유지해 주시고 흡연을 하시는 분은 담배 타임을, 비흡연이신 분은 티타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열심히 버핑해줘야 하니 쉬는 시간을 주는구나, 발수 코팅이 다 똑같지 뭐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업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 유리에 바른 발수 코팅 약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버핑을 하는데, 이러한 영상들을 많이 접하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이게 정답인 양 소비자들 뿐만이 아닌 모든 업체들이 이 방식을 고수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그 생각의 틀을 깨뜨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물기를 꽉 짠 새 타월로 가볍게 닦아주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닦아줍니다. 그 다음 물기가 완전히 마른 타월로 바꿔주시고 운전석부터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이 구간이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게 팔운동하며 버핑을 했던 구간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후 2시간의 경화 타임을 주시면 되는데, 이 시간 동안 절대 물이 닿으면 안 됩니다. 두 시간이 지나고 확인을 위해 물을 뿌리는 모습입니다. 슈팅이 잘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듯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영상대로 진행하셔서 발수 코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간지였습니다.